초비효과 시대 지속가능성의 리더십 2강 리더십의 미래에 대해서 공부해 보시기로 하시겠습니다. 여기에서 공부하실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리더십을 발휘하는 상황에 대한 이해인데요. 그 상황은 L자 경기 상황, 그 다음에 구성주의, 디자인적 창의성, 체험 산업으로 전환되는 상황, 그리고 초연결사회적 상황, 그 다음에 플랫폼 비즈니스하고 초비효과 시대가 도래하는 상황, 그리고 기업의 표준으로 공익기업들이 등장하는 상황에 대해서 공부해 보시기로 하시겠습니다. 먼저 L자 경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사실상 경기가 침체했다가 대부분이 반등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짧은 기간 동안에 반등하는 경기가 V자 경기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보다 좀 경기가 불경기가 심화된 상황에서 다시 반등하는 경기를 U자 경기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골에 빠져 있다가 그렇지만 다시 반등하는 형태 W자 경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L자 경기라고 하는 상황은 이와 같은 상황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경기가 밑으로 침체돼서 이것이 더 이상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로 끝까지 가는 상황을 L자 경기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와 같은 L자 경기 상황 속에서도 W자 경기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상승 곡선을 그리는 기업이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L자 경기 속에서 상당히 고전을 해가면서 어려움을 겪지만, 이 속에서도 차별적으로 자기 성장하는 회사들은 항상 존재를 해왔는데, 이와 같은 회사들이 경영하는 방식들은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이시다시피 파타고니아와 같은 회사들입니다. 파타고니아 같은 회사들은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지구가 불타 없어지는 상황에 대비해 가면서 상황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회사가 존재해야 되는 목적에 대해서 목적 함수로 설정을 하고 그걸 실현시키기 위해서 사업하는 회사들, 이와 같은 회사가 파타고니아 같은 회사들인데, 이 파타고니아 같은 회사들은 사업하는 목적을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사업을 한다. 우리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업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지금 다 이렇게 불타오르고 모든 기업들이 쓰러져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구 자체를 살리기 위해서 사업을 한다라고 하는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 사업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반등하는 기업의 대표적인 선두주자로 떠오르고 있는 형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파타고니아는 그와 같은 사업 목적을 달성을 하기 위해서 광고도 Don't buy this jacket, 이렇게 우리 자켓 사지 말고 있던 자켓 서로 빌려 쓰고 물려 입고 서로 돌려 입는 방식으로 옷을 이용을 하라, 이렇게 하는 이야기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이와 같은 추세를 반영해서 요즘에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ESG 경영이라고 하는 방식들을 많이 하거든요. 신자유주의 시대처럼 자기가 높은 목표를 설정을 해서 그걸 일사불란하게 달성을 해서 자기 회사만 높은 상태를 달성을 하고 다른 회사들이 무너지는 형국의 사업 방식이 더 이상 작동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회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사들이 서로 돕고 도와서 우리가 오랫동안 같이 지구를 살려낼 수 있는 방식으로 사업하는 것들이 일종의 전략의 표준으로 작동하는 시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의 상황이라고 하는 건 과거의 어떤 기술적인 발전에 의해서 미래가 예측될 수 있는 시대가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따지고 본다면 미래에 대한 답 자체가 없는 시대가 요즘과 같은 시대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미래에 대한 답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들한테 이건 답이다 라고 하는 걸 제시를 하고,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게 답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마음의 상태를 만들어내고, 그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모여졌다면 그것들을 실현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사람을 가지고 있거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답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상태를 현실로 만들어서 실제 답으로 제시하는 회사,
이와 같은 회사들이 지금과 같은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애플의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도 셀폰이라는 개념을 처음 만든 거잖아요. 유에서 무의 개념을 만들어낸 건데 셀폰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무선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연결되고 자유롭게 소통이 가능한 세상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거에 대한 개념으로 바로 셀폰의 개념을 처음 스티브 잡스가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미래의 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이게 미래의 답이 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니까 진짜 그런 세상이 답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에 끌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생기게 됐고 그와 같은 답을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사람들도 이제 거기에 모이기 시작을 했었고, 그리고 그와 같은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모이기 시작을 했었고, 그리고 그와 같은 걸 답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자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모이기 시작을 했었고, 이와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답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협업으로 실현시켜서 그 답을 현실로 만들어낸 회사가 바로 애플인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새로운 지평들을 만들어나는 회사는 일종의 과거의 어떤 답들을 투영해가지고 만들어나는 회사라기보다도 답이 없는 세상에 본인 나름의 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개념을 만들어내고 이 개념을 답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협업으로 그 답 자체를 현실로 만들어낸 회사, 이와 같은 우에서 유를 만들어낼 수 있는 회사를 초인류기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답이 없는 세상에서 답을 구성을 해서 그걸 현실로 만들어낸다고 해서 그와 같은 현상을 구성주의 경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와 같은 구성주의를 실제로 현실로 만들어내는 것들에 대한 방법론은 디자인적인 창의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와 같이 해서 만들어낸 셀폰이라든지 모든 제품 속에서는 처음에 시작했었던 사람이 가지고 있던 철학이라든지 개념 자체가 이 제품이나 서비스 속에 면면이 녹아있기 때문에 고객들은 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을 할 때 처음에 들어있었던 그 철학이라든지 개념 같은 것들을 체험하게 되는 상태인 거잖아요. 제품이 가지고 있는 그 가격이라든지 품질 같은 건 다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거고요. 그 품질이나 제품 속에 그 제품을 통해서만 체험할 수 있는 고유한 철학이라든지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체험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회사를 우리가 초우량기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요즘은 또 초연결사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초연결사회라고 하는 거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연결되는 것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람과 사람도 연결될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물 사이도 연결하고 또 사물과 사물들이 연결이 돼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는 세상, 이와 같은 세상을 초연결 사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단순히 연결만 되는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모든 지점들은 다 CCTV에 카메라가 달려 있어서 주변에 있는 것들을 다 녹화하고 필요할 경우는 그 녹화된 것들을 서로 이렇게 공유하는 것들이 가능해진 세상이 초연결 세상의 핵심적인 본질이에요. 그래서 초연결 세상이 이렇게 등장을 한다면 사람들이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해가면서 겉으로는 연기하는 것들이 불가능한 세상인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는 자기 뒤통수도 이렇게 지켜가면서 카메라로 담겨 있어가지고 내가 움직이고 하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필요할 경우에는 모아져가지고 모든 것들이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는 세상이 초연결 세상의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초연결 세상에는 사람들이 속을 숨겨가면서 연기하는 게 불가능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점점점 투명한 세상으로 넘어가는 세상. 그래서 속에 있었던 의도 자체가 그대로 밖으로 언젠가는 드러나기 때문에 꿍꿍이 속을 가지고 뭔가 리더십을 발휘하려고 하는 것들이 불가능한 세상, 이와 같은 세상이 초연결사회의 본질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요즘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비즈니스들이 거의 다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플랫폼 비즈니스의 시작은
세상은 다 연결되어 있는 초연결로 넘어가긴 하지만 아직은 연결이 끊어져 있는 파트들이 있을 텐데 그 끊어져 있는 것들을 연결시키는 게 비즈니스 기회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서 끊어져 있는 것들을 연결시킬 수 있는 그 연결을 찾아낼 수 있는 게 비즈니스의 기회의 모든 시초이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초연결로 연결되고 저쪽에서 또 연결로 연결이 되고, 그래서 연결된 것들이 이렇게 뭉쳐 있는 현상들을 우리가 모듈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모듈과 모듈들도 또 연결이 될 테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진 운동장을 우리가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모든 비즈니스는 연결을 통해서 모듈들이 만들어지고 만들어진 모듈들이 다시 그 연결이 돼서 플랫폼인 운동장을 만드는 비즈니스가 요즘 비즈니스의 이제 본질인 거죠. 그래서 플랫폼 비즈니스가 생기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플랫폼을 이용을 할 거잖아요. 이용을 할 뿐만 아니라 이용을 할 때마다 흔적을 남겨서 이게 데이터로 축적이 되니까 이제 데이터가 누적이 돼서 클라우드에 저장이 되고 그것들이 분석이 되니까 한 개인 모두에 대해서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가능해진 일종의 초지능 사회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 AI나 로봇 같은 것들이 이렇게 모든 것들이 동원이 돼서 그것들이 분석이 되고 그래서 인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들보다도 훨씬 더 합리적으로 커스터마이즈가 가능하고 그것들이 실행이 가능한 일종의 초지능사회로 전개가 된다고 볼 수 있겠고, 이 초지능사회적인 국면들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다음 차원들이 초월되는 초차원들에 대한 생각들, 뭐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이 비즈니스로 새롭게 이렇게 떠오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따지고 본다면 요즘은 이렇게 초연결에서 시작해서 모듈이 만들어지고 그게 플랫폼으로 만들어지고 그게 데이터들이 축적이 돼서 분석이 되는 초지능이 만들어지고 그것들이 초차원으로 만들어지는 게 이게 플라이휠처럼 계속 이렇게 돌다가 플라이휠이라고 하는 건 무게 때문에 어느 시점에 있을 경우는 가속도가 붙어서 속도가 엄청나게 빨리 돌아가기 시작하는 국면들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세상의 변화하는 속도에 적응을 못해서 결국은 길을 잃어버리는 현상들이 생기는데 그와 같은 현상을 우리가 초뷰카 시대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초뷰카 시대의 본질은 세상이 너무 이렇게 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아무리 뛰어난 역량을 가진 기업이나 아무리 스마트한 그 적응 능력을 가지고 있는 리더라 한다 하더라도 다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세상이 바로 초뷰카 시대의 본질인 거죠. 그래서 초뷰카 시대의 본질은 누구나 다 길 잃어버리는 게 본질인 세상인 거예요. 자, 그와 같은 시대에 새로운 기업의 표준으로 등장하는 회사들이 바로 이제 공의 기업이라고 하는 회사들인데 기술적인 역량이라고 하는 그 기업의 날줄도 가지고 있고 자기가 길을 잃었을 때 길을 찾을 수 있는 일종의 존재 목적이라고 하는 나침판도 C줄로 가지고 있어서 이 C줄과 날줄을 결합해서 본인만의 고유한 테피스트리를 가지고 있고 이걸 비전으로 제시를 하고 이 비전을 구성원들 마음속에 심어서 이것들을 협업을 통해서 그 비전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데 성공하는 기업을 바로 공익기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